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시간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처음에 해양 스포츠를 통한 부산의 발전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어떻게 범위를 줄여서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에 지난번 특강 시간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연구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제목이 바뀌어서 저희도 새롭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해양 스포츠 발전 저해 요인 분석 및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파라솔을 펴면 안 된답니다. 이번엔 제작진이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파라솔 임대업자 위험있게 다가오십니다. 개인 파라솔은 꽂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 파라솔은 어떤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이제 초반해갖고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건 개인 파라솔을 못 치게 하는 건 없나요? 그 주변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정말 그냥 사람이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수욕장 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파라솔 대여뿐이라는데 이제 그늘까지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겁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한번 따지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거 면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죄송한데요, 아저씨. 저기 가셔서 말씀하셨지. 이 땅 자체가 터널 말단이 저희 땅이에요. 네, 우측에서 저희가 채널 내가지고 빌린 거거든요. 계단까지 다 묶어줬다. 올라가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백사장에 심지어 계단까지 모두 본인 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저씨, 저렇게 너무 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저리에 한줄도 시간했는데 우리 해상경찰 현장방을 현장 앞에 바로 쏘아가지고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려고 전화하고 밀치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체 저의 상식이 잘못된 걸까요? 임대업자에 의하면 지자체로부터 세를 내고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피서객들의 파라솔 설치 강력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해수욕장 백사장은 국유성 구비지로서 공유 수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라솔 임대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파라솔 사용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예, 그림을 잘 본 바람에 발표 시간 8분 남았습니다. 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름에 바다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할까? 부산 시민조차 바다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데 타지에서 온 관광객과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까? 마음껏 즐길 수 없는 바다, 여름만 되면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각 구청들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해양관광 문화 제공을 위한 노력은커녕 파라솔 업체 선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속만 채우려고 합니다. 해양문화관광도시 부산이라는 타이틀은 무엇 때문에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산이 신해양 경제시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해양 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MSC 팀은 부산의 해양 스포츠 발전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그 중에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수상레저 안전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면담 및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본 후에 우리 팀이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완성하여 해양경찰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팀의 설문지 및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물들인데요. 첫 번째로 수상레저 안전법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전국의 해양 해수욕장들은 수상레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여름에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없지만 현재 해수욕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다에 약 10m 정도 되는 수상레저 이동 통로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해양 스포츠가 활동을 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법적인 수상레저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유됩니다. 두 번째로는 샤워시설 부족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희 설문지나 인터뷰 하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름철에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은 샤워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숙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숙박 요금이 비싼 호텔이나 풍미를 취하는 모텔 말고는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해양 스포츠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중교통의 불편입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 각종 스포츠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경우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해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각종 스포츠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 안 하면은 스포츠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상레저 안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전국의 해양 스포츠 해수욕장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송정, 해운대, 광안리 수상레저 금지 구역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욕장 전면을 수상레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운대고요. 여기는 광안리입니다. 법적으로 해경이 해수욕장 개장 시에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수상레저 안전법 제22조 시정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 발견하셨습니까?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수상레저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객의 안전만을 위하고 있다는 행정적인 변론이 나왔고요. 이렇게 따지면 수상레저 안전법이 아니라 해수욕장 안전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해경은 수상레저 이동 통로로 사용되는 곳에서 암묵적으로 해양 스포츠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 송정 해수욕장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BDI에서 많은 활동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첨단 장비를 동원한 위성 사진을 아주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사진 편집은 저희 MS 팀에서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욕장의 양쪽 끝에 돈 좀 있는 분들께서 해양 스포츠 마리나를 세우셨는데 왼쪽에 해상개발하고 오른쪽에 송정 마리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서프짐, 가비오타, 송정 서핑학교 등이 있습니다. 현재 6개의 해양 스포츠 관련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여름 전국에서 해양 스포츠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송정 해수욕장을 찾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지금 현재 저기 빨간 수상레저 이동 통로라고 보이시는 저 수상레저 이동 통로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치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서핑은 더 좁은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핑은 파도를 타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한 2분 내로 정리하시죠. 예. 여름철에 해수욕객들과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그 해양경찰분들께서 잘 통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진을 보할 수 있었는데요. 화질이 떨어져서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사진 중간에 있는 부분이 서핑을 타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고요. 그 왼쪽은 그 수상레저 이동통로 구역 외 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는 한산한데도 불구하고 이동통로 안에서만 저렇게 위험하게 그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이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상레저 안전법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상레저 활동 구역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팀에서 현재 해양스포츠 관련 종사자 및 변호사, 해양경찰,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면담 회의를 통해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바다 사용 규정, 예를 들면 입욕객 수가 좀 전 사진처럼 적을 시에 유동적으로 레저구역 변동 등을 신설할 것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경찰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개정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외국에서의 해양 스포츠 활동 규정 등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의뢰하였고, 최종 발표 전까지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괜찮은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발표하실 그 오션 가더 팀에게 제가 한 3분 내로 논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토론에 끼지 마시고 한번 서로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진검승부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멘트 부탁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수상레저 활동의 그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이 이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해수욕계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레저 활동이라고 하면 수영, 튜브 타는 거, 그 다음에 그 바나나 보트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타는 것도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저 활동. 예, 맞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해수욕계의 경우에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수욕장에서 가보면.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지금 방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상 레저 활동자들, 그러니까 뭐 봇, 제트스키 탄다든지 요트를 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겹치가지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게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양 스포츠가 크게 동력하고 무동력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비치 근처에서는 무동력 그 해양 스포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력 수상 레저 기구랑 그래서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동 통로입니다. 근데 수상 레저 안전법상 서핑이나 윈드서핑은 그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상레저 활동자 중에서도 무동력하고 그 동력으로 나뉘는데, 무동력자 활동자가 또 그렇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튜브를 타는 그리고 수영을 하는 입역객들의 예시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저 레저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양자 간의 그 충돌 우려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화 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없애자는 주장이시죠. 개정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레저 구역을 수상 레저 활동자가
수상 레저를 여름에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해수욕장을 좀 침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주장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법률상의 안전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분리시켜 놓은 설정이 오히려 그러니까 안전조치 차원에서 보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정해달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법률이 원래 그 법률 제정 취지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는가 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상레저 활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수상레저 안전법이 지금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큰 위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활동자들이 그 구역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이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고 부산이 해양스포츠를 통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정구역을 설정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요구하려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또 다른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핵심은 지금 법령의 개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법령 개정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면담 회의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입장이 있는가에 따라서 개정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면담이라고 하는 처음 그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서핑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 문화보다는 이전에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 더 일반화되어서 저희들한테 왔다고 본다면 저런 법적인 문제가 다른 보다 그 서핑이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금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다방면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외국 사례를 통해서 개정안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볼 생각이고 최종 발표 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거기 있는데 지금 그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으로 부산의 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당연히 지금 그 발표자들은 뭐냐면은 이 해안선으로부터 여름 해수욕장 기간 동안 100m 이내 수상레저 활동 못한다는 이게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100m 밖에서는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력이든 비동력이든. 그래서 지금 그런 논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 과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레저 안전법 개정 제안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상레저 안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법조항이 해양 스포츠를 저해를 하는지 이걸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개정 안전법 시행령 시리즈 3개 법안의 법조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수상레저 안전을 갖다가 수상레저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사례 구사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보기에 법조항 구체적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게 본 과제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기 설문 한 몇 분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저희가 한 350명 이상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해수욕장이나 뭐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설문지가 그렇게 어렵게 작성된 게 아니라서 편하게 작성하시게끔 저희가 문항을 쉽게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설문 어떻게 하고 뭐 대상자하고 뭐 시기하고 이런 체계를 좀 갖춰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좀 논리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시면. 지금 문제시한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설문이나 인터뷰를 할 때 해양 스포츠 활동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그냥 해수욕객들한테도 설문을 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해수욕객들이 봐도 저희 너무 위험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활동 수상레저 활동자 참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역이 너무 좁다, 좀 넓혀서 그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기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